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강력 대응처럼 불법 어선 100% 파괴하면 100% 불법 어선 없다. 중국 어선들 우리 영해에서 조업하면 경고 1차 후 폭파시켜버렸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아.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중국 어선들이 동해 해상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법으로 허용하지 않는 방법을 동원해 잡히는 모든 것을 건져 올리며 불법 조업을 합니다. 이들은 중국을 떠나 한반도의 남쪽을 경유하면서까지 동해에 진출해서 활동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동안 서해에서 활동하던 이들이 왜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 깔린 바다. 이곳은 서해입니다. 이때 저 멀리서 뭔가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바로 한국 영해에 불법으로 들어온 중국 어선들입니다. 이들은 어두운 밤을 이용해 한국 영해 근처에서 몰래 불법 조업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 부근을 순찰 중이던 해양경찰은 야간 조업이 신고되지 않은 배가 있기에 확인하려고 접근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타국의 영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것을 넘어 쇠꼬챙이 등의 무기를 들고 승선을 못하게 위협했고 더 나아가 해경이 타고 온 배 쪽으로 선체를 돌려 충돌을 7시도하여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여차하다가는 물에 빠지거나 배 밑으로 빨려 들어갈 상황이 된 것이죠. 여기까지는 중국의 불법 어선들이 늘 해오던 행동들이라 분노만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중국 어선 쪽으로 무수한 총알이 날아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해결함에서 상황이 위험함을 감지하고 사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총알들은 배를 조종하는 조타실에 집중되게 됩니다. 조타실의 화력을 집중하여 어선을 잡아버리겠다는 것이었죠. 지금까지의 경고 사계 등만을 해오던 해경과는 많이 달라진 아이 모습에 중국 어선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잘못하다가는 한국 해경에게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심을 갖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해경의 대응이 이어지자 중국 어선들의 서해 출몰 아이 빈도는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동안 한국의 해경은 중국과의 마찰을 줄이며 인도적 자원이라는 명목하에 최소한의 대응으로 중국으로부터 넘어오는 불법 어선들을 처리해왔습니다. 해군이 직접 나서면 중국과 군사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도 고려하여 해경이 관리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불법 조업 어선들은 이런 한국의 배려에 감사할 줄도 아이 모르고 오히려 이를 더 악용하고 있었죠. 약하게 대할수록 때 많은 불법 조업 어선들은 한국의 영해에 나타났고 이를 처리하는 해경들은 목숨을 내놓는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해양 경찰들이 순직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배에 끌려가 납치되는 일도 발생하게 되죠. 우리나라 영해에서 다른 국가의 불법적인 행동에 공권력이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있는 것이 참 개탄스럽게까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한국은 더 이상 보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불법 어획 활동을 하는 아이에게 강한 응징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바로 한국의 해경의 지시에 불응하고 대응하는 위선자들에게 공용화기 등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해경들이 배려해온 것을 얕잡아보며 오히려 무기를 들던 그들에게 더 강한 화기로 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겁먹은 것일까요? 이들은 서해에서 기존보다 절반 이상이 사라지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중국 어선들은 이렇게 법을 무시하면서도 강함 앞에서 약해지는 단순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같은 서해인데 왜 북한에서 조업을 안 하고 한국의 앞바다에서 조업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중국 어선 승조원의 대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승조원은 라고 했죠. 또한 한국은 벌금을 내면 되는데 어차피 걸리는 배의 수도 아이 한정적이라 불법 어업에 종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벌금을 내면 선박도 찾아올 수 있게 해준다고 덧붙였죠. 그런데 북한에 걸리면 배의 부품까지 뜯겨간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은 한국이 강하게 나가지 않는다면 절대 그만할 생각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라졌던 그들이 다른 곳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중국에서 가기도 쉽지 않은 동해 앞바다였죠.
동해 수역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 200여 척 중 일부가 울릉도로 피항했습니다. 동해의 북한 수역에 활동하는 대형화되고선 탄화된 중국 오징어잡이 배들이 오징어의 이동을 따라 남한 수역으로 넘나들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오징어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파도가 심한 11에서 12월에는 수백 척의 중국 어선들은 울릉도의 남양, 저동 연안의 사흘이나 피항을 와 진을 치는 모습 다시 보여줍니다. 이들 중국 어선은 인도적 차원에서 한국이 피항을 도와주고 있지만 피항하면서도 오징어를 잡아가는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보여줘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해안 오징어와 공치든 어족들이 점차 고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최근 울릉도에서 출항하는 국내 어선 200여 척 가운데 꽁치잡이 어선은 어획량 부족으로 1, 2척에 불과하고 오징어잡이 어선도 5에서 7척에 머물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200상자 이상 잡았던 공치는 10에서 30상자가 고작이며 울릉도 어획물의 90%를 처리하는 저동항 울릉수협 위판장도 위판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울릉도 대표 생산 어종인 오징어 어획량은 지난 1993년 1만 4천사로 정점을 찍은 이래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에는 986톤으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려 14배 이상 감소한 수치죠. 울릉도 어민들은 얼마 전에는 중국의 어선들이 유엔 제재로 다른 나라 선박의 조업이 불가능한 북한의 동해로 몰래 들어가 약 2년간 불법 조업으로 5,200억 원어치가 넘는 오징어를 아이 남획했다는 인공위성 분석 아이 결과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불법 조업 선단 때문에 영세한 북한 어민이 더 위험한 먼바다로 밀려났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죠. 문제가 심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불법 어선들이 한반도에만 피해를 보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돌면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해양 보전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 단체인 오션은 최근 중국 어선 등이 위치 정보를 숨기면서 아르헨티나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아르헨티나에서도 중요한 해양 자원인 참치, 새치, 흰오징어 등을 트롤어선과 오징어 낚은 짓배들이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르헨티나 해안 경비대와 중국 어선들의 충돌도 끊진 않는다고 하죠. 그뿐만 아니라 인근 남미 페루 앞바다에도 조업하고 있습니다. 필리핀도 중국과 영해 분쟁이 있는 상황인데 중국 어선 200여 척이 필리핀 배타적 경제 수역에 있는 암초를 무단 점거하는 상황이죠. 시진핑은 이들에게 그러다가 필리핀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FA-50 경공격기로부터 감시받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선은 더욱 통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2016년 인도네시아는 자국 영해에서 불법 조업을 한 일 중국 어선들을 침몰시켰고 이 영상을 전 세계에 공개하면서 중국에 경고했던 것이죠. 이 당시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가 침몰시킨 어선은 488척에 달합니다.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강하게 나가자 인도네시아 영해에서 불법 조업이 90% 이상 감소됐고 인도네시아 어선의 어획량도 25% 이상 늘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사실들은 이제 세계의 여러 국가가 중국의 불법 어선을 민간인이 아닌 국가의 통제를 받고 움직이는 단체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을 보여줍니다. 중국과 마찰 중인 미국은 최근 정찰기까지 동원해서 중국 어선들의 허가받지 않은 행동을 단속하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이 관할하는 영해에 나타난 중국의 불법 위선자들에게 헬기에서 엄청난 화력으로 기관총을 난사하며 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도 변화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위험하거나 불응시 경고 사격을 넘어 조준 사격도 가능하도록 계획을 바꾸고 있으며 불법 중국 어선들을 아예 민간인이 아닌 군인으로 판단하여 대응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이를 위해 좀대라고 강력한 신형 고속정이 도입 예정 중입니다. 기존에는 침술이라는 고속정을 사용했습니다만 2000년대 초반부터 적 함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성능이 향상된 신형 고속정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이는 신형참 수기 고속정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 신형 고속정은 해군의 윤형하급 고속함과 같은 워터제트 추진체를 사용합니다. 프로펠러 추진 장치와 달리 물을 빨아들인 후 뿜어내기 때문에
어망이 있는 낮은 수심의 해역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속력이 40노트에 달하기에 중국 어선을 레이더에서 발견 즉시 해당 지점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장체제도 130mm 유도 로켓과 7.6mm 함포 및 12.7mm 원격 사격 통제 체계를 장착했습니다. 세계 해군 함정 역사상 처음으로 장착되는 무기 체계인 130mm 유도 로켓은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정밀 유도 무기로 고속으로 기동하는 북한의 공기부양정과 경비정 혹은 상륙정을 20km 밖에서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불법 어선이 도망가도 마음만 먹으면 쉽게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죠. 또한 자동화된 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기존 참수리의 탑승 인원인 30명을 줄여서 20여 명으로 운용이 가능하여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고속정 개발 등의 노력은 한국에 들어온 불법 어선들에 대해 신속한 대응을 하게 할 것이며 나아가 한국의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과거 바이킹이 유럽을 휩쓴 배경이나 동아시아에서 왜구들이 날뛴 이유는 똑같습니다. 그들이 처음 활동할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원래 바이킹은 노략질 집단이 아니라 단순한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가 프랑스 해안의 수도원을 공격하니 수도원은 싸움보다는 금은보화를 제공하며 바이킹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 사실이 바이킹 마을에 퍼지면서 바이킹이 급속도로 유럽 전역을 휩쓸게 되었다고 합니다. 동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구의 노략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그 책임이죠. 현재 중국 불법 어선의 형태도 비슷합니다. 한국 해역에서는 멋대로 해도 한국에서 제대로 만지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전까지는 이런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나아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걱정해서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하지. 그것은 스스로 중국에 또다시 속국화로 가는 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앞바다를 지키기 위해 땀 흘리는 많은 분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인도네시아처럼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자국민 보호를 안 한다. 외국인한테는 처벌이 약하다. 중국인, 일본인한테는 강력한 응징을 염원한다. 우리 영해에서 불법어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은 보이는 즉시 격침해야 할 것입니다. 관용과 물러터진 처벌이 불법어업을 지속시킨다는 걸 우린 알고 있기에 더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어민들의 피해 방지와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서 피항어선이라도 불법어로 상태 조사해야 상응한 조처를 취해야 하리라. 불법어선 강력 퇴치해야 하리라. 중국 어선들 저인망 어망으로 싹쓸이 할 걸. 쇠창살로 위협하면 가차없이 발포해버려. 정선명령 불복하면 발포해버려야 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